기념 행사가 도내에서도 다채롭게 펼쳐졌습니다. 영화 귀향에는 관객이 몰렸고 소녀상 앞에서는 침묵 시위도 이어졌습니다. 입지자 11명이 몰린 전주 완산-을 선거구는 본선 못지않게 후보 경선이 관심입니다. 야권 경쟁 속에 여당 후보의 선전도 주목됩니다. 전주 농협조합장이 연봉을 깎아 회원들에게 연금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역조합 개혁의 신호탄으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3.1 만세운동 97년 도내에서도 잊지 않았습니다. 위안부 문제를 다룬 영화 귀향에 관객이 몰렸고 침묵 시위도 이어졌습니다. 정부의 위안부 문제 졸속 협상에 대한 분노와 저항의 표현은 아니었을까요? 김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온 거리에 울려 퍼진 만세의 함성. 1919년 3월 1일 탑골공원에서 시작된 봉기는 태인장터 등 도내 곳곳으로 퍼져나갔습니다. 100여 년의 세월을 지나 재현된 만세운동. 일본 헌병의 총칼에 굴하지 않고 계속된 김인현 3월을 기억하며 시민들은 나라를 위해 희생한 애국지사들을 추모했습니다. 저 요즘 학생들이 역사를 다시 되새기고 의미를 되짚어볼 그런 행사가 많이 없는데 학생들이 역사를 잊지 않고 바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는 만세 대신 침묵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올해 초 한일 양국 간 위안부 합의가 이뤄졌지만 위안부 피해자들과 시민들의 이견과 분노는 여전한 상황. 손나팔을 들고도 외치지 못하는 역설 속에 시민들은 외면할 수 없는 역사를 떠올립니다. 소리 없는 외침은 31분간 이어졌습니다. 나의 이야기, 나의 부모님 이야기, 우리 아이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니까 그걸 감당하기 힘들더라고요. 생각만으로도 감당하기 힘들더라고요.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위안부 실화를 다룬 영화 귀향 상영관에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관객의 발길이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초기 상영관이 도내에서도 몇 곳 되지 않았지만 시민들이 나서 관람을 독려하고 예매율을 높이면서 상영관이 크게 늘었습니다.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 진짜 나 나 영화 별로 안 좋아하는데 너무 슬퍼갖고 막 저길라고. 97주년 3.1절. 시민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그날의 기억을 꺼내와 기억하고 추모했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전주 완산-을이 도내 총선에서 가장 뜨거운 경합지역으로 떠올랐습니다. 전현직 국회의원을 비롯해 입지자만 11명인데 야권의 주도권 경쟁 속에 여당의 반사이익 여부도 주목됩니다. 보도에 강동엽 기자입니다. 전주 최대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는 전주을 선거구에는 모두 11명이 예비 후보로 등록하고 표밭을 갈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에서는 정운천 전 농수산식품부 장관이 재도전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현역인 이상직 의원을 비롯해 노무현재단 전현직 전북위원회 공동대표인 최인규, 최영재 후보와 박종덕 전북학원연합회장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국민의당에서는 장세환 전 의원을 비롯해 김호서 전 도의회 의장과 조영철 전 도의원, 엄윤상 변호사와 한명규 전 전라북도 정무부지사가 도전장을 냈습니다. 무소속으로는 성치두 후보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민주당에 쏠려있는 정서가 더민주당과 국민의당으로 갈라진 데다 예비 후보들도 많아 유권자들은 지지 후보를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쭉 봐가지고 한 분을 뽑으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제가 좀 아직은 제가 누구를 뽑는다 이렇게 말은 못하겠습니다. 현재 선거의 관심사는 본선 못지않은 후보 경선에 쏠려 있습니다. 더민주당에서는 이상직 의원에 맞서 경쟁 후보들이 시민단체 경험과 교육 전문성 등을 활용해 표밭을 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전직 국회의원과 도의원 등 지역 내 인지도를 갖춘 인사와
영입 인사들이 포진하면서 경쟁이 한층 치열합니다. 여기에 야권에 대한 예전 같지 않은 시선도 이번 선거의 변수입니다. 전라북도에 대해서 뭐 해놓은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선거할 때만 그냥 뭐 꼭 막 잘할 것 같이 하면서도. 더민주당과 국민의당 내 치열한 당내 경선 과정과 4년 전 만만찮은 득표력을 보인 새누리당 후보 등 예선부터 본선까지 숨 돌릴 틈 없는 경쟁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국민의당이 오늘부터 전라북도 공천 신청자에 대한 면접을 시작하면서 전주와 익산 등 입지자 경합 지역인 도내 선거구의 면접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내일 전라북도 공천 신청자에 대한 면접을 예고한 가운데 선거구 통합으로 현역끼리 맞붙는 김제 부안을 비롯해 입지자가 난립한 전주 완산 을 등이 관심 지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인재 영입 1호로 국민의당에 입당해 그간 전주 병인 덕진 선거구에서 선거운동을 해온 김근식 예비후보가 내일 후보 사퇴를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동영 전 의원에 대해서도 경선을 요구하는 등 출마 의지를 분명히 했던 김근식 후보가 출마를 포기할 경우 전주 병인 덕진 선거는 김성주 의원과 정동영 전 의원의 맞대결 구도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내 한 농협 조합장이 연봉을 절반으로 줄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신 조합원들이 연금을 받게 됐는데 농협 임직원의 기득권 내려놓기로 지역 농협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주농협 조합장은 지난주 정기총회에서 본인의 연봉을 1억 1천만 원에서 5,500만 원으로 절반 삭감했습니다. 지난해 당선되면서 제시한 공약대로 연봉을 절반으로 줄이는 대신 조합원에게는 1인당 연간 15만 원의 연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입니다. 고통을 서로 분담하고 또 농민들한테 조금이라도 소득을 보존하는 입장에서 조합장부터 개혁의 실천 의지로. 전주농협 조합장의 연봉 자진 반납은 여타 농협에도 파장을 부를 전망입니다. 농민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나선 조합장이지만 실제는 막대한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이 현실. 억대 연봉은 기본이고 연간 1,000만 원 내외의 업무 추진비와 연간 수십억 원의 교육 지원비까지 편성 집행하고 있습니다. 교육 지원 예산은 얼마로? 40한 8억 정도? 47, 8억. 조합원 관련 연금 다들 지원 쪽이 많다고 말이죠. 다른 나라와 달리 인사권과 예산권 모두를 쥐고 있다 보니 조합장이 되기 위한 이전 투구로 이어지기 마련인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외국의 조합들의 경우는 비상근으로 일하면서 연봉이 있는 것도 아니고 수당 같은 것 정도를 받는, 우리나라 협동조합이 과도하게 관료화돼 있고. 조합장뿐만이 아닙니다. 과장급에서 바로 상무로 승진할 수 있는 지역 농협만의 인사구조도 문제입니다. 도내 90여 지역 농협에 억대 연봉의 상임이사와 전무, 상무가 400명이나 되고 전주 농협에만 22명이 상무급 이상일 정도로 방만합니다. 협동조합 본연의 정신으로 되돌아가기 위한 농협 임직원의 기득권 내려놓기가 시급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전라북도는 최근 2년간 개최 실적이 한 차례 이하인 위원회 3개를 폐지하고 2개는 통합, 1개는 비상설기구로 정비했다며 관련 조례를 7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4개 이상 위원회에 중복 참여하고 있는 위원 20명을 재위촉에서 제외하는 등 유명무실한 각종 위원회를 정비해 나갈 방침입니다. 전북연구원에 따르면 도내 대표 관광지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데 평균 56분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부안 변산해수욕장에서 고창 읍성까지 1시간 13분이 걸리는 등 접근성이 떨어져 전라북도 핵심 정책인 토탈 관광 추진을 위해서는 관광지 사이의 연계성과 연계도로 구축 등이 과제로 나타났습니다. 교비 횡령 등으로 이사장이 구속된 군산 서해대학교에 임시이사회가 꾸려집니다. 임시이사 파견만 벌써 3번째인데 대학 정상화의 계기로 주목되고 있습니다. 정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학교 교비 횡령 혐의로 이사장이 실형을 선고받은 서해대학교. 교육부는 최근 기존의 이사들을 해임하고
신규 임시이사 15명의 임용을 확정했습니다. 교육부 추천 12명과 서해대 그리고 설립 주체인 군산노회와 익산노회에서 1명씩 모두 15명입니다. 임시이사들은 이르면 이달 중순에 첫 이사회를 열 예정입니다. 하지만 임시이사회가 활동을 한다 해도 교비 횡령 금액 146억 원을 내고 재단을 인수할 재정기여자가 나설 것인가가 관건입니다. 대학 측은 재정기여자가 조만간 나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재정기여자를 못 찾으면 문제가 생기는데 그렇게 들어오려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좀 빨라질 것 같습니다. 서해대 교육부의 임시이사가 파견되는 것은 지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두 차례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 대학 구성원들로서는 이번에는 학교를 정상화시킬 수 있을지 기대와 함께 우려도 안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제3자가 들어왔기 때문에 학교가 현 이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 더 정밀한 검증과 그런 부분들을 거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 차례에 걸친 임시이사 파견에 이어 재정기여자로 나선 이사장의 교비 횡령으로 진통을 겪고 있는 서해대가 이번에는 정상화에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정진호입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내일부터 오는 18일까지 3주 동안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 가족, 차상위 계층 등 지원 대상 학생들의 교육비를 인터넷과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내용은 고교 학비와 급식비, 방과 후 자유수강권과 교과서, 교복 구입비, 현장 체험 학습비 등입니다. 전주시는 시내버스 교체 주기를 앞당기기 위해 지원금을 9년 이내의 경우 2천만 원을 지급하고 9년을 초과하면 아예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방안을 이달부터 시행합니다. 전주시는 그동안 9년 이상 된 시내버스를 교체할 때 일률적으로 대당 1,000만 원씩을 지급했지만 버스업체들은 9년이 되더라도 모두 2년씩 연장 사용해 노후버스가 줄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전주시가 서부 신시가지 내 무료인 공영주차장에 장기주차 차량 증가 등의 문제점 해소를 위해 다음 달부터 유료화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또 시내 3곳에는 120면 규모의 주차장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전주 시내버스 시민모니터단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지적사항 2,300여 건 가운데 제1여객이 전체의 28%인 651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회사 보유 버스 한 대당 지적사항도 3.4건으로 신성이나 전일 2.2건을 훨씬 웃돌았습니다. 전라북도가 올 시즌 전북현대의 AFC 챔피언스 리그와 K리그 우승 등을 응원하기로 하고 도와 시군 공무원들의 참여를 권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내부 게시판과 홍보지에 전북현대 홈경기 일정도 홍보하기로 했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